서울 강남의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카페, 은하수는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는 은은한 재즈가 흐르는 곳이었다. 김지은은 그곳의 사장이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랬다. 실제로 그녀는 3개월 전 이 카페를 인수한 뒤 매출이 급감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위장 근무를 시작했다.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32살, 차가운 눈빛과 단정한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여자였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일에만 매달려온 그녀에게 이 카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마지막 도피처였다. 첫 출근 날, 지은은 웨이트리스 박수민을 처음 보았다. 수민은 28살,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야른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그런데 오른손에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지은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물었다. 손이 왜 그래요? 수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넘어져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다. 지은은 그 순간 직감했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CCTV를 돌려보았다. 퇴근 후 수민은 카페 뒤편 골목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하연아,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민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하연이라는 이름은 분명 여자 이름이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민은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그 부러진 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일부러 수민과 교대 시간을 맞췄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마감할게.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넘어진 거 맞아? 누가 다치게 한 거 아니야? 수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요.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 자신도 10년 전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시도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지은은 수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수민의 전부를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지은은 카페를 정리하며 수민의 사물함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띄었다. 하연이와 함께 있는 꿈을 꿨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무서워.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횡령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깊은 상처가 여기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수민의 손은 낫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어올랐다. 지은은 참지 못하고 수민을 조용한 창고로 데려갔다. 말해. 무슨 일이야? 수민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때리셨어요. 손이 부러질 때까지.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수민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대신 물었다. 하연이란 사람은? 수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 연인이에요. 3년째예요. 하지만 아빠가 결혼을 강요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집안에서 정한 사람과 약혼을 하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수민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이 개입하면 카페도 자신의 삶도 흔들릴 수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 수민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보았다. 왜요? 사장님은 왜? 지은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나도 너랑 같아. 그 고백은 지은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성향을 밝혔다. 수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민의 아버지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집안 망신이야. 수민은 점점 야위어갔다. 지은은 수민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수민은 아빠를 버릴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답답했다. 너 자신을 버려도 되냐?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은은 그런 수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가족을 버리고 살았다. 그 선택의 대가는 외로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카페에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수민의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내가 감히 집에 들어오겠다고. 아버지의 고함. 그리고 수민의 흐느낌.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저는 수민 씨 사장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노려보았다. 너 뭐야?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수민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날 지은은 수민을 데리고 나왔다. 수민은 울면서 지은에게 매달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였다. 수민은 지은의 집으로 피신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수민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지은은 매일 카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수민을 돌봤다. 손을 치료해주고 밥을 챙겨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은은 수민을 사랑하게 되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고백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민은 하연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하연은 수민의 첫사랑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다. 그러나 하연은 달랐다. 하연은 수민이 사라진 후에도 연락을 끊었다. 수민은 괴로워했다. 하연이가 나를 버린 걸까요?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연을 미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하연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던 중 수민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딸을 어디 숨겼어?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수민 씨는 이제 성인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감히. 그날 밤 수민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아프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 돌아가실지도 몰라. 수민은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은 소리쳤다. 돌아가면 또 맞을 거야. 왜 가족 때문에 자신을 버려?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아프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민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권리가 없었다. 수민은 결국 돌아갔다. 지은은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수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지은은 수민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그녀는 수민이 다시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집을 나와 지은을 만났다. 수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연이가 약혼했대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하연이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이었다. 수민은 무너졌다. 나 때문에 하연이가 포기한 거예요. 지은은 수민을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키스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키스였다. 지은은 속삭였다. 나랑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저를 찾을 거예요. 카페도, 사장님도 위험해질 거예요.
지은은 분노했다. 그럼 난 그냥 지켜만 봐야 해? 수미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그날 수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카페를 팔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수민이 카페로 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연이를 포기하고 사장님을 선택할게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수민은 아버지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는 그녀를 때렸지만 수민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저랑 같이 살아줄래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민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다. 고 지은은 조사를 받았다. 수민은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수민의 가족은 그녀를 완전히 끊었다. 1년이 지났다. 지은과 수민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수민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수민은 가끔 하연을 떠올렸다. 지은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수민이 말했다. 내가 가족을 버린 게 맞았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너는 자신을 선택한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수민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수민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카페도, 명예도, 가족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사랑은 이겼지만 그 대가는 컸다. 마지막 날, 지은은 수민에게 물었다. 후회해. 수민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가끔은 무서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무서웠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